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주 비전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옥필영 교수라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2주간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게 됨을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교과목은 사회복지학 개론입니다. 신입생 여러분들, 예, 이번 학기에 저와 함께 사회복지학 개론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사회복지사 나가는데 필요한 길잡이 역할을 할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화이팅 하면서 출발하고자 합니다. 제 1장에는 여러분 교재에 보면 사회복지의 기초 개념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소제목은 사회복지의 개념, 사회복지의 관점, 사회보장의 개념으로 나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의 여의적 개념을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필요한 생활 서비스의 제공은 인류의 초창기 사회 시절부터 가족 단위에서 해결함이 원칙이었습니다. 종족이 형성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물자와 서비스를 스스로 조달하지 못하는 개인의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서 지역사회 이웃 또는 종족을 중심으로 상부상조의 정신에 의해서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는 기독교나 유대교 등에서 불행한 사람을 돕는 자선이 신앙상의 의무로까지 이어져서 특히 중세 유럽에서 교회의 세력이 확대됨에 따라서 교회가 빈민구제 사업을 하고 고아원, 양로원 등 복지시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적 의미에서 사회복지는 1960년대 산업화와 더불어서 등장해서 현대 사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개념에 대해서는 이념이나 가치 그리고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다르며 학자들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단정짓기는 어려운 개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 개념은 그렇다면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겠는가? 사회복지란 말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걸쳐서 웰빙의 상태 또는 웰빙 조건의 동의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어원적으로 보면은 영어의 사회복지를 번역한 것인데 영어의 소셜은 사회 안에서의 삶의 질과 개인, 집단, 사회 전체 간의 사회 내적인 관계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회 내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집단, 개인 대 전체 사회, 집단 대 집단, 집단 대 전체 사회 비이기적인 상호관계를 의미합니다. 따라 사회적이라는 의미는 첫 번째 물질적이거나 영리적인 요소보다는 비영리적이며 이타적인 속성의 공동체적 삶의 요소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겠습니다. 사전적 개념으로서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지를 뜻하는 웰페어, 이건 지내다, 살아가다 의미의 페어의 만족스러운 혹은 적절한이라는 의미의 웰이 합쳐져서 만족스럽게 지낸 상태를 의미합니다. 웹스터 사전에 의하면 복지는 건강하고 행복하며 안락한 상태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복지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고 안락한 인간의 이상적인 상태, 즉 안녕의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란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누릴 권리와 존엄성이 있다는 의미의 기초에서 사회적으로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본주의가 이제 발전함에 따라서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경제 성장의 과정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빈민이나 장애인, 노인 등 이 사회적인 취약계층이 나타나게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국가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경제적 필요와 정치적 요구에 따라서 유럽 각국은 19세기 후반부터 사회복지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특히 노후 또는 질병, 부상 등 사고를 당했을 때 생기게 되는 생계 문제와 의료 문제 등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의 필요성이 있게 됩니다. 사회복지의 한자 표기를 보면은 어, 여러분들 그림에 나온 것처럼 예, 좌변방에는 이제 보일 시자가 있고 우변방에는 입구자와 받전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고대 지구라트 보는 것처럼 어, 그 어떤 이제 신에게 뭔가 제사를 드리는
뭐 그런 형태로 본다고 하면, 아, 그,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이 신에게 뭔가, 밭을 일구고 또 그들의 생계를 해결하는 뭐 그런 것이 물질적, 보일시자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물질적인 풍요를 의미하는데, 그, 근데 복지라고 할 때는 이제 지자라고 하는 것은 좌변방은 보일시자, 또 우변방은 이제 그칠지자죠. 그칠지자. 사회 속의 정치적인 안녕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행복감을 함께 일컫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사회복지의 언어적인 의미는 공동체 사회에서 사회 내적인 관계를 기초로 구성원들의 전 생에 걸쳐서 건강하고 안락하면서 바람직한 삶을 추구하는 사회적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의 어원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사회복지의 개념을 파악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국가 그리고 사회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체를 파악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용어는 소셜 서비스, 소셜 웰페어, 소셜 워크 등 서로 다르게 쓰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사회행정, 소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또 나라에 따라서는 휴먼 서비스, 또 사회 서비스 행정이라는 용어도 아울러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재에 나온 것처럼 이제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이라는 용어는 이제 자주 사용되는데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먼저 어휘적으로는 이제 사회복지는 이상을 강조한다면 사회사업은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하게 되고요. 이제 목적적인 측면에서 사회복지는 이제 바람직한 사회를 상정한다면 사회사업은 이제 바람직한 인간상을 상정한다 볼 수 있습니다. 또 대상적으로 보면 이제 사회복지는 일반적인 경향이 띠지만 사회사업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성향을 띱니다. 또 기능적인 측면은 사회복지는 사회 제도와 또는 정책, 사회 정책을 나타내지만 사회사업은 그 필드에 있는 사회 복지사를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실천적 측면에는 이제 사회복지라는 것은 상당히 철학적이고 또 비탄력적이고 고정적 측면에 반해서 사회사업은 상당히 다이내믹, 역동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사회복지 정의에 대한 이제 다양한 공동점이 있는데요. 달리 얘기하면 인간의 정신적, 물질적인 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과 그에 따른 조직적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에 대한 국내외 학자들의 정의를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리랜더와 애프트라는 사람은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제반 시책으로서의 입법, 프로그램, 혜택과 서비스를 포함한 제도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디티머스라는 사람은 이제 사회 정책을 사회복지 제도라고 하면서 사회 정책은 첫 번째 유익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정책은 시민의 복지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고 두 번째는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목적을 포함하며 세 번째는 빈자로부터 부자에게 자원 통제에 있어서 진보적 재분배 대책을 포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만시라는 사람은 이제 사회복지는 개개인과 사회 전체의 복리를 증진시키려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노력을 포함하며 개인이나 가정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사회 제도를 강화시키거나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포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윌렌스키와 르버는 국민 전체의 사회적 여건을 향상시키고 국민 전체의 복지를 지원, 제고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의 범위는 보다 협의적이고 보다 잔여적인 방향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967년 두남이라는 사람은 사회복지란 가족, 아동생활, 건강, 사회적응, 여가, 생활수준 및 사회적 관계성 같은 영역에 있어서 인간의 욕구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사회적 행복의 추진을 위한 조직적 노력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국 사회사업 백과사전에 따르면 사회복지란 인지된 사회 문제를 예방하거나 완화시키며 그러한 문제 해결에 기하고자 노력하거나 또는 개인, 집단, 지역사회 복리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민간과 정부기관들의 광범위한 조직적 활동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연합에서는 개인, 집단, 지역사회, 제도 및 사회적 수준에 있어서 보다 나은 사회적 균형 또는 사회적 관계를 목적으로 한 사회적 서비스 및 인간의 복지를 가능하게 하는 과정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학자는 좀 참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회복지의 법적 개념을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헌법 34조에는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같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 34조에는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국민은 어, 다음과 같이 이제 여러 그 부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 권리는 생존권, 사회권,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 여러 가지 통칭적 용어로 사용할 수 있고요. 동법 2조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여기서 왜 가운데 점이 있냐라고 묻는다면은 사회복지보단 사회보장이라는 것이 좀 더 구체적인 용어죠. 따라서 이 열거적인 조항, 사회보장 이외의 기타의 사회복지, 그래서 모든 걸 포괄하는 의미에서 사회보장, 그 다음에 점 붙이고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그래서 국가는 노력할 의무, 법적인 책임을 지는 주체로 보여지죠. 동법 3조에 따른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 여성 복지가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동법 사항에 따르면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그래서 여성, 노인, 청소년 여기서 왜 아동에 보이지 않냐라고 묻는다면 이 아동과 청소년 과거에는 이제 아동 복지부가 청소년 기본법을 통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국회에 통과가 되지 못하고 뭐 이렇게 계류됨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청소년 안에 이제 아동이 이 포함된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입니다. 동조 5항에 따르면 신체 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장애인 부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 이게 뭡니까? 기초생활 수급권자죠. 그 다음에 동조 6항에 따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뭐뭐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강제조항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헌법에 관한 사회복지는 그 2항에서 보듯이 사회보장과 구별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구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 것인가. 그래서 2항의 의미는 제1항에서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시도하는 제반 시책들을 크게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로 나눌 수 있다는 의미가 되며 따라서 사회보장을 제외한 제반 사회적 서비스를 총칭한다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이제 법률의 모법이 되는 법률은 이제 사회보장 기본법입니다. 동법 3조에 따르면은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평생사회 안전망으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동법 3조에 따르면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잘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회보장이라는 것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먼저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부조라고 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의 책임하에 생활지등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사회 서비스라 하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분의 도움을 필요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마지막 평생사회 안전망이라는 것은 생애 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 욕구와 특정한 사회 위험에 의해서 발생하는 특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해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 보장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제2절 사회복지의 관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의 관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의 관점은 1965년 빌렌스키와 르브가 자신들의 저서인 산업사회와 사회복지 (Industrial Society and Social Welfare에서 처음 제시했는데 자녀적 관점과 제적 관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녀적 관점의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사회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1차적으로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책임을 맡기는 것이며 이들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사회적인 차원에서 사회복지 정책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장애인이 가정에서 장기적인 재활 치료 비용이나 가족이 더 이상 수발을 담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사회적으로 공공복지 정책 등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러한 자녀적인 개념, 즉 협의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녀적 개념과는 반대로 광의의 의미의 사회복지의 개념은 전체 국민의 보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제도적 관점의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빌렌스키와 르브가 주장한 이러한 제도적 관점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핵가족화가 불가피하고 가족의 복지적, 교육적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아동의 양육이나 청소년의 교육, 노인과 장애인 보호 및 그들의 사회화 기능을 가족이 전적으로 책임질 수 없으므로 전체 국민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복지제도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2002년 10월 2일 날 암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암관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암과 관련된 활동들을 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제 법으로서 특히 암 환자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주도의 전 국민 암 검진 체계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담는 사회복지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빌렌스키와 르브가 얘기한 이 사회복지의 모형을 크게 이제 자녀적 모형이다, 제도적 모형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상적 측면을 보면은 이제 자녀적 보충적 모형은 이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제도적 모형은 전체 사회 구성원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두 번째 실천 주체 면에서 보면은 자녀적 모형은 민간의 자발적 활동이 그 주체가 되며 제도 모형에서는 국가가 보다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발달사적 측면을 보면은 자녀적 모형은 이제 농업 사회를 전제로 했고 제도 모형은 이제 산업화 사회를 그 전제로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앞에 살펴본 것처럼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켜 나가기 위한 정부나 민간단체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사회적 서비스 또는 제도를 통해서 사회적인 역기능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며 실천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회제도라고 볼 때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요한 기능이 보면은 초기 사회화 기능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종교 제도를 보면은 이제 사회 통합 기능이 있으며 경제 제도를 보면은 생산 분배 소비라고 하는 이제 기능들이 존재합니다. 또 정치 제도를 보면은 이제 사회 통제 기능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회 복지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지만 그러나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상부상조의 정신이 많이 깃들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의 이제 개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회보장의 개념은 그동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 왔지만 오늘날까지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가 곧 사회보장이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인식한 듯합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볼 때
이 단어 사회보장이라는 단어는 이제 1935년 미국에서 공포 제정된 사회보장법 소셜 시큐리티 액트에서 그렇습니다. 그 후에 이제 뉴질랜드에서 1938년 동일한 명칭으로 법률이 제정됐는데요. 그 내용은 선별적, 제한적이어서 일부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자 보험과 빈곤자 구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모든 국민의 생활창을 대행하는 보편적인 사회보장 제도로서 확립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는 이 2차 세계대전을 교훈해서 평화적인 복지국가를 수립하는데 국민 생활의 안정과 인권의 옹호를 국가의 책임으로 부과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필요성에 근거해서 오늘날 사회보장 제도의 기반이 정비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사회보장 제도의 이제 구체적인 정비 과정을 살펴보면은 베버리지 보고서가 나왔고 국제연합이 1948년에 개최된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 및 ILO 국제노동기구가 1551년에 채택한 사회보장의 최저 기준에 관한 조약 제 102호 조약에 따릅니다. 또한 국민의 기본적인 이제 인권에 관해서 국가가 보장하고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느냐는 걸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한 의미의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의 책임하에 그 나라의 모든 국민에 대한 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회보장은 그 나라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국가마다 다르고 또 시대적인 변화에 따르며 또 연구자들만 상이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일된 개념은 없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이제 사회보장의 주요 내용으로서 의료, 질병보험, 실업, 노령, 재해, 가족, 출산, 유족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이 사회보장은 국가의 책임에 의해서 그 나라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보장을 위한 제도이지만 이러한 정의는 이제 사회보장의 목적의 개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최저한의 생활확보는 이제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 이래 빈곤자 구제로서의 공적 구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이제 독일의 비스마르크 공화국 시대에 사회보장 정책하에서의 사회보험을 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국가주의에 입각한 사회보장 제도로서 최저한도의 생활 확보와 안정은 국민의 기초적 필요를 충족한다고 하는 국가의 최소한의 복지, 내셔널 미니멈에 입각한 법학적인 관점 및 시각도 어,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강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보장의 범위를 살펴본다면 프리랜더는 사회보장 제도는 질병, 실직, 가구주의 사망, 노령 또는 사고로 인한 불구상태 등으로 인해서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사회적 입법으로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를 사회적 사고라 하는데 이는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사회적으로 해결해줘야 할 사고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회보장 제도에서 보장되는 것으로 일할 능력이 상실되었을 때 생계유지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 즉 소득을 보장하며 건강이 상실되었을 때는 치료비 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 즉 의료를 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 공공부조제도, 사회서비스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소득이 있는 사람, 피용자 및 사용자의 포함, 그 소득 있는 사람에게 보험료를 부과해서 이를 재원으로 각종 사회적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소득 또는 의료를 보장해준 제도입니다. 다만 보험 방식을 통해서 가입자 간의 위험을 분산시킨다는 점에서 민간보험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자신의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기여 수준에 따른 급여를 제공받는 점과 자신의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기여 수준에 따른 급여를 제공받는다는 점과 자신의 선택적 계약에 의해서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득 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법률적 강제성을 띠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공구조제도입니다. 이는 이제 공적 사회제도를 하는데요. 국가가 설정한 최저 기준 이하의 생활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평상시에는 소득이 전혀 없거나 소득 수준이 낮아서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각종 사회적 사고의 발생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처했을 때 공적인 재정, 즉 국가 재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필요한 소득 또는 의료를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소득층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국가적 보호제도를 의미합니다. 예, 그 사회보험과 공공부처를 양자를 대비해 보면은 주체면에서 사회보험은 국가가 주체이고 공공부처는 이제 보장기관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가 됩니다. 대상명에는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이 그 대상이고 공공부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념은 사회보험은 이제 보편주의고 공공부처는 저소득 대상으로 하는 이제 선별적 입장에 서 있고요. 예, 수급 권리 면에서 보면은 사회보험은 법적 권리성이 강하고 구체적입니다. 예, 공공부처는 법적 권리성이 추상적입니다. 예, 재원 측면은 사회보험은 법을 정해는 근로자의 기여금 및 사용자의 부담을 금지하고 있고요. 공공부처는 일반 국민의 조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재원을 합니다. 나머지는 참고를 하고 추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사회 보장의 세 번째 개념은 사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개념은 이제 사회복지 사업을 방법을 토대로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분에 도움을 필요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 현물급여를 제공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가능하도록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그 사회복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 상담, 불황이 및 노숙인 보호, 직업보도,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 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민적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또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 사업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하는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 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이런 법률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선진국 갈수록 장애인 분야라든지 노인복지 분야에 대한 법률이 확장하는 일로가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번 시간 공부한 것처럼 넓게 보면은 이제 좁은 의미의 사회보장과 관련 제도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좁은 의미의 사회보장이라는 것은 그 각 나라에 전개된 사회보험의 한 줄기가 있고, 두 번째 줄기는 이제 공적 부조라고 하는 줄기가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이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5대 보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공적 부조는 이제 국민적 생활보장제도가 그 핵심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의료보호, 재가보호 등이 있습니다. 또 관련 제도로서는 주택 및 생활안정, 지역사회 개발, 공중보건 및 의료, 영양, 교육, 인구, 고용 대책, 인구 조절 대책 등이 있습니다.